1795년 가을, 제주. 한 여인이 관아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문서 한 장. 그 문서에는 평생 모은 전 재산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재산으로 백성들을 구해주십시오. 목사는 놀라 물었습니다. 이것이 정녕 부인의 전 재산이요?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해 제주에는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봄부터 시작된 가뭄이 가을까지 이어졌습니다. 수천 명이 굶주림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나섰습니다. 전 재산을 내놓고 육지에서 곡식을 실어왔습니다. 그 곡식으로 수천 명이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 소식은 한양까지 전해졌습니다. 정조 임금이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그 여인은 누구인가? 제주의 객주 김만덕이라 합니다. 정조는 200년 동안 지켜온 금기를 깼습니다. 제주 여성이 섬 밖으로 나가는 것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한양으로 불렀습니다. 12세의 고아가 된 소녀가 어떻게 제주 최고의 거상이 되었을까요? 왜 전 재산을 내놓았을까요? 정조는 왜 200년 금기를 깨면서까지 그녀를 불렀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1부 고아에서 거상으로. 김만덕은 1739년 제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김응렬, 제주에서 객주를 운영하던 상인이었습니다. 객주란 물건을 사고 파는 중개업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당시 제주에서 객주는 중요한 직업이었습니다. 육지와 제주를 오가는 무역을 중개했기 때문입니다. 만덕은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만덕이 12세가 되던 해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것입니다. 재산도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기생월중선이었습니다. 내가 키워주마. 월중선은 만덕을 수양딸로 삼았습니다. 기생의 수양딸이 된다는 것. 그것은 만덕도 기생이 될 운명을 의미했습니다. 실제로 만덕은 기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덕의 마음속에는 다른 꿈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던 객주일, 그 일을 다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기생 생활을 하면서도 만덕은 상업에 관심을 놓지 않았습니다. 제주에서 어떤 물건이 필요한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육지에서 어떤 물건이 들어오는지 관찰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기록은 정확히 전하지 않지만 만덕은 스스로 기생 신분에서 벗어났습니다. 속량금을 마련했다는 설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자유를 얻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덕이 자유의 몸이 된 후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상업. 아버지가 하던 객주 일을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장사였습니다. 육지에서 들어오는 물건을 중개하고 제주 특산물을 육지로 내보냈습니다. 만덕은 남다른 상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신용이었습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물건의 질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대금을 제때 지불했습니다. 둘째, 정보였습니다. 육지에서 어떤 물건이 필요한지 파악했습니다. 제주에서 어떤 물건이 귀한지 알았습니다. 그 정보의 차이에서 이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셋째, 용기였습니다. 바다를 건너는 일은 항상 위험했습니다. 풍랑으로 배가 침몰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하지만 만덕은 과감히 투자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큰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만덕의 재산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작은 객주에서 시작한 사업이 제주 최고의 상단으로 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만덕을 제주 제1의 거상이라 불렀습니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이 이룬 성공이었습니다. 그것도 기생 출신 여성이 이룬 성공이었습니다. 만덕은 부를 쌓았지만 사치하지 않았습니다. 검소하게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관대했습니다.
이웃이 어려움을 겪으면 도왔습니다. 흉년이 들면 곡식을 나눠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만덕을 존경했습니다. 부자지만 겸손하고 성공했지만 이웃을 잊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만덕은 제주에서 입지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만덕이 진정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긴 것은 불을 쌓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것이 만덕을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2부 제주를 구하다. 1794년 겨울부터 조짐이 보였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제주의 겨울은 원래 건조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봄이 와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되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뭄이었습니다. 논밭이 말라갔습니다. 심은 곡식이 제대로 자라지 못했습니다. 가을 수확기가 되었지만 거둘 것이 없었습니다. 흉년이었습니다. 제주 사람들은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집마다 곡식이 떨어졌습니다. 하루 한 끼도 먹기 어려운 집이 늘어났습니다. 관아에서도 대책이 없었습니다. 비축한 곡식이 부족했습니다. 육지에서 지원을 요청했지만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굶주림에 쓰러지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길거리에 시신이 나뒹굴었습니다. 만덕은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제주, 이웃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만덕은 결심했습니다. 관아로 갔습니다. 목사를 만났습니다. 제 재산으로 백성들을 구하고 싶습니다. 목사는 놀랐습니다. 부인의 재산이라니 얼마나 돼요? 만덕이 내민 문서를 보고 목사는 더욱 놀랐습니다.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정녕 이 모든 것을 내놓으시겠소? 그렇습니다. 부인께서는 어찌 사시렵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굶어 죽는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만덕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자신의 재산으로 배를 샀습니다. 그 배로 육지로 갔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를 돌며 곡식을 샀습니다. 쌀, 보리, 조, 콩, 살 수 있는 모든 곡식을 샀습니다. 그리고 제주로 실어왔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왕복하며 곡식을 실어 날랐습니다. 바다를 건너는 일은 위험했습니다. 풍랑을 만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관아에서는 만덕이 가져온 곡식을 백성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굶주리던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수천 명이 만덕의 곡식으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만덕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만덕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주가 제 고향입니다. 이웃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흉년은 1795년 가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만덕은 계속해서 곡식을 날랐습니다. 전 재산이 바닥났습니다. 평생 모은 부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만덕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수천 명의 목숨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제주 목사는 이 사실을 조정에 보고했습니다. 장계를 올렸습니다. 제주의 객주 김만덕이 전 재산을 내놓아 수천 명의 백성을 살렸습니다. 이 소식은 한양까지 전해졌습니다. 정조 임금이 그 장계를 읽었습니다. 정조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여염의 한 여인이 이토록 큰 의를 행했단 말인가. 정조는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김만덕을 포상해야 하지 않겠는가. 전하, 그러하옵니다. 하오나 제주는 출육금지의 땅이옵니다. 제주에는 200년 넘게 지켜온 규칙이 있었습니다. 제주 사람들은 함부로 섬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특히 여성은 더욱 엄격했습니다. 조정에서는 제주 사람들이 육지로 나가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는 제주민을 통제하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의로운 사람을 어찌 그냥 둘 수 있겠는가. 정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3부
금기를 깬 여인. 1796년 봄, 제주 관하에 어명이 내려왔습니다. 김만덕을 한양으로 올려보내라. 제주 목사는 놀랐습니다. 출육금지를 깬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만덕도 놀랐습니다. 제가 한양으로 간다는 말씀이옵니까? 전하께서 부인을 부르셨소? 의로운 행실을 치하하시고자 하시오. 만덕은 평생 제주를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상업을 하면서도 늘 대리인을 보냈습니다. 제주 여성이 함부로 섬 밖으로 나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임금이 직접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만덕은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배를 타고 육지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한양까지 먼 길을 여행했습니다. 처음 보는 육지의 풍경, 처음 밟는 한양의 땅. 만덕은 감격했습니다. 궁궐에서 정조를 아련했습니다. 정조가 물었습니다. 짐이 듣기에 부인이 전 재산을 내놓아 백성을 구했다 하는데 사실이요? 그렇다옵니다, 전하. 무엇이 부인으로 하여금 그런 결정을 하게 했소? 만덕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제주에서 태어나 자랐사옵니다. 이웃들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었사옵니다. 재산을 모두 잃고 후회는 없소? 백성들이 살았사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옵니다. 정조는 깊이 감탄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이 진심임을 알았습니다. 정조는 만덕에게 물었습니다. 부인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들어주겠소? 만덕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금강산을 보고 싶사옵니다. 금강산을? 예, 전하. 평생 제주에만 살았사옵니다. 제주에는 한라산이 있사옵니다. 하지만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듣기만 했사옵니다. 한번 보고 싶사옵니다. 정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소. 부인에게 금강산 유람을 허락하겠소? 그뿐 아니라 관직도 하사하겠소? 정조는 만덕에게 의녀 벼슬을 내렸습니다. 의녀란 궁중에서 의수를 담당하는 여성 관리였습니다. 의는 형식적인 벼슬이었지만 평민 여성에게 관직을 내린 것은 파격이었습니다. 또한 정조는 만덕의 금강산 유람을 위해 관리를 붙여주었습니다. 여비도 지원했습니다. 만덕은 금강산으로 향했습니다. 봄의 금강산은 아름다웠습니다. 12,000봉우리가 병풍처럼 둘러쳐 있었습니다. 계곡마다 물이 흘렀습니다. 만덕은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금강산 유람을 마치고 만덕은 제주로 돌아왔습니다. 제주 사람들은 만덕을 영웅처럼 맞이했습니다. 만덕님이 임금님을 만나고 오셨다. 금강산까지 다녀오셨다. 200년 동안 제주를 벗어나지 못했던 제주 사람들에게 만덕의 여행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만덕의 이야기는 한양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만덕을 칭송했습니다. 정조는 초계문신 시험 주제로 만덕의 이야기를 냈습니다. 김만덕의 의로운 행실에 대해 논하라. 영의정 최재공은 만덕전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만덕의 일생을 기록한 전기였습니다. 정양용, 김정희, 조수삼 같은 학자들도 만덕을 칭송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만덕의 이름은 조선왕 조실록에도 올랐습니다. 평민 여성의 이름이 실록에 오른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만덕은 제주로 돌아온 후에도 상업을 계속했습니다. 전 재산을 잃었지만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불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이웃을 도왔습니다. 1812년 만덕은 7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주 사람들은 그녀를 깊이 애도했습니다. 제주의 은인이 가셨다. 만덕님 같은 분을 다시 보기 어려울 것이다. 마무리하며 만덕이 세상을 떠난 지 20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제주는 그녀를 잊지 않았습니다. 제주시 건입동에는 만덕을 기리는 사당이 있습니다. 의녀 사당입니다.
해마다 제주 사람들은 그곳에서 만덕제를 지냅니다. 김만덕 기념관도 세워졌습니다. 그녀의 삶과 업적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만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부란 무엇인가? 재산을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더 중요합니다. 만덕은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내놓았습니다. 수천 명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만덕의 이야기는 또 묻습니다. 신분과 성별을 넘어선 가치란 무엇인가? 만덕은 기생 출신 여성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가장 낮은 신분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의로운 행실은 모든 신분을 뛰어넘었습니다. 임금이 감동했고 학자들이 칭송했습니다. 역사가 기억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분이나 성별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한 행동이었습니다. 12세의 고아가 된 소녀, 기생의 수양딸로 자란 여성, 스스로 일어나 제주 최고의 거상이 된 상인, 전 재산을 내놓아 수천 명을 구한 의인, 200년 금기를 깨고 금강산을 본 여행자, 역사에 이름을 남긴 제주 여성, 김만덕.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진정한 부는 나누는 데 있고 진정한 가치는 행동에 있다는 것을. 잠들어 있던 역사 속 한 여인의 이야기. 오늘 우리가 함께 깨웠습니다.